안녕하십니까. 동력학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6장의 강체 평면 운동역학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5장에서 평면 운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6장에서는 운동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운동역학은 운동학 자체는 운동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역학이면은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예, 그게 이제 힘이었어요. 힘하고 회전 쪽에 주는 모멘트. 그래서 힘과 모멘트하고 그 운동을 구성하는 가속도, 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요 6장은 섹션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섹션이 힘과 질량 가속도에서 첫 번째 인 6-2절에 운동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평면 운동에 대한 거죠. 자, 서론에서는요, 강체 운동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운동역학이다.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하고 그에 따른 모멘트, 그런 것들하고 그러한 힘을 받는 물체의 병진 또는 회전 운동의 관계, 그죠? 예, 그것을 그 운동역학에서 다루는 거고요. 이 힘을 제외한 운동만 보는 것이 운동학이었죠. 근데 이제 이 6장에서는 평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하는 거고요. 평면 운동에 대해서는 5장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보면은, 일단 물체가 그 두께가 없는 물체는 없지만은 굉장히 얇아서 얇은 평판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질점이 평면에만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평면 운동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두꺼워서 하나의 평면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각 질점이 각각의 평면에서 움직이고 그 각각의 평면이 다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럴 때는 평면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나란한 평면을 대표하는 하나의 평면을 운동평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운동평면은 질량 중심이 포함된 평면이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운동에 의해서 기술이 되는 평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 중심을 포함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운동역학 관점에서는 모든 힘의 효과를 이 질량 중심에다가 이렇게 몰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힘의 작용이 이러한 운동 평면에 이제 투영시켜 가지고 질량 중심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포함하는 것이 운동 평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운동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으로도 크기가 있어서 두껍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그 운동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물체는 다 기본적으로 평면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 운동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여러분이 푸는 운동은 다 거의 다 평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평면이구나 하고 자꾸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6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섹션 A, B, C로 나눠서, 그럴 때 첫 번째는 힘하고 가속도, 또는 힘에 따른 모멘트하고 각가속도의 관계를 찾아볼 거고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그 가장 직접적인 적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칼라인, 그러니까 힘, 가속도, 모멘트, 각가속도는 다 벡터인데, 벡터 말고 스칼라인 1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강체 운동을 분석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거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섹션이고, 각각의 섹션에서 이러한 평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병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축에 대한 회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진하고 회전이 어우러져서 일반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그 평면 운동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절이 되겠어요. 일반적인 평면 운동의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3차원 강체에 대해서 우리가 뉴턴 법칙을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라.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진 모든 힘을 합한 합력이 그 질량 중심이 있고요. 질량 중심의 가속도,
되는데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질량 중심의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 또는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질량 중심의 정의를 보면은 모든 질량을 각각의 질량에 RI 벡터를 곱해서 요걸 시간으로 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우변을 각각 미분하면은 결국에는 그 질량 중심 속도는 분모는 그대로이고 분자가 MI에 자 RI를 미분해서 VI가 되게 그죠?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MI에 MI, AI처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동학의 기본인데 근데 그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서 질량 중심의 속도하고 위치를 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학적인 관계를 안다. 그러면 미분해서 가속도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역으로 요걸 알면은 적분해서 이렇게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각 질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질점으로부터 직접 질량 중심의 정의식을 응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 방정식을 세워보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모든 힘의 모멘트를 더한 것 외부 힘의 모멘트가 더해지겠죠. 그것하고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각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같다는 거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질점의 운동학 파트 1에서 질점의 운동학에서 다 한 번씩은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제 질점계에 적용한 겁니다. 4장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강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합의 효과를 이걸 다이렉트로 다 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좀 그 결과적인 것, 이 우변에 있는 MA하고 H 도트 이러한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등가 힘하고 짝 힘의 관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정력학에서 소개가 됐던 내용인데 정력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힘과 짝 힘의 관계인데 원래 짝 힘이라는 것은 그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작용선이 다른 두 힘의 관계가 짝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짝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힘이 가해지면은 회전이 일어나는 모멘트가 생기죠. 그래서 짝힘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냥 공학에서는 모멘트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짝힘 또는 우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커플, 우력.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물체에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A점에 F라는 힘이 가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 힘에 의해서 질량 중심의 운동이 나오고 이 힘에 의해서 만약에 회전이 일어난다면 회전에 대한 모멘트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량 중심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일단 B점이 있다 그랬을 때 B점에 대해서 B점을 기준으로 이 강체 운동을 기술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힘 F하고 크기는 방향이 똑같은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만 정반대인 힘을 B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R자 힘을 외부 힘을 다 더해서 합력을 구한다 그러면 요 두 힘은 서로 상쇄되니까 요거랑 제일 왼쪽 그림이랑 가운데 그림은 같은 거죠. 등가인 거죠. 동급인데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요러한 힘을 가했을 때 요 힘을 상쇄시키는 요런 힘을 동시에 가한 상태에서 요 둘 사이 거리를 D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F하고 플러스 F가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D만큼 떨어져서 작용하면 이 두 힘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그때 이제 이 두 힘에 의한 모멘트는 사실은 실제 힘이 이런 두 힘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그때 모멘트의 크기는 FT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B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B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요 B에 작용한 F하고 마이너스 F는 모멘트 팔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가 없죠. 그런데 A에 작용하는 요 힘은 D만큼 떨어진 요것이 이제 모멘트 팔이 되니까 그래서 요것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적인 관계는
마이너스 F하고 A점에 작용하는 F가 서로 상쇄되는 거고 남는 것은 B에 작용하는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제 작용하는 힘의 작용점은 A에 작용하는데 이것을 B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힘을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B에다가 평형이동 시키는 거죠. 평형이동 시키고 그래서 선형적인 관계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작용점이 다르면 기준이 달라지면 요 힘에 의한 모멘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선형적인 것 이외에 요 힘하고 B하고 관계에서 모멘트를 따로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 점을 살짝 잡고 있거나 해서 일시적인 회전축처럼 생각을 하면 돌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그런 돌아가게 하는 모멘트가 있는 거고 그것을 B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힘 F가 A에 작용한 것을 이 힘이 B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힘하고 짝힘 관계에 있는 모멘트를 B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추가해서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 짝힘계의 등가 힘하고 짝힘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요 B점이 질량 중심이 되면은 운동을 표현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모든 외부 힘이 가해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외부 힘의 모멘트 효과가 질량 중심 기준으로 추가되는 걸로 따로 분석을 하자 하는 겁니다.